자, 또 영작 문제예요. 또 영작 문제인데 봅시다. 그들은 they 그치? 가장 공룡보다 훨씬 크다. 이 부분은 이 뒤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공룡보다 훨씬 크다 해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지구상에서 진화한 가장 큰 동물인데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영작 문제 포인트 중에 한 개인데 여러분 국어 배우시겠지만 한국어는 100% 전치수식이에요. 한국어는 그 수식하는 부분이 아무리 길더라도 무조건 앞에서 꾸며줍니다. 이런 식이죠. 지구상에서 진화한 가장 큰 동물 뭐 이렇게. 그치? 근데 영어는 반대예요. 영어는 후치 수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후치 수식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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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꾸며주는 부분을 괄호로 치셔가지고 명사한테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거 영작으로 내려올 때 스위칭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뒤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통 관계사나 분사나 부정사 계열로 뒤로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들은 가장 큰 동물인데 They are the largest animals. 됐어요? 어떤 가장 큰 동물인지 뒤에서 to 동사가 꾸며주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한국어와 어떤 영어의 구조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게 쉽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 ever가요. 최상급 강조해줍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급 뒤에 ever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최상급 강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비싼 차야. 내가 본 가장 비싼 차 하면은 This is the most expensive car ever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딱히 해석값은 없어요. 그냥 최상급 강조구나. 최상급인데 한 번 더 강조해주고자 ever를 썼구나 끝이에요. 근데 어떤 가장 큰 동물이냐면 to 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 있거든요. Okay? To evolve, 진화한 거죠. 어디에서? On earth, 지구에서. 지구에서 진화한 가장 큰 동물인데 larger, 크다는 거야. By far, by far은 비교급 강조입니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비교급 있으니까 than 따라가면서 누구보다 라는 뉘앙스를 만들어주는 게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11번에 1번에서는요. 한국어에서 앞에서 꾸며주는 덩어리는 영어에서 보통 뒤로 빠진다. 보통 관계사나 이제 분사 형태로 뒤로 빠진다. 이거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ever는 최상급 강조, by far 최상급이랑 비교급 둘 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기출문제 한두 문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데 by far 먼 것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교급이랑 최상급 강조예요. 이렇게 뒤에서 비교급 강조해주고 있구나 해서 그냥 휙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번은 이거는 부정어 구문이죠. Not A 뒤에 any more than B. 요거는 부정어 구문이에요. Not A any more than B 해서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이제 복잡한 구문인데 B가 아닌 것처럼 A도 아니다. 보통 이제 양자 부정이다. 양자 부정이라는 타이틀로 되게 많이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죠. 그죠? 근데 이런 거 그냥 외우는 게 제일 깔끔해요. 부정어 구문은 B가 아닌 것처럼 A도 아니다. B가 아닌 것처럼 A도 아니다. B가 아닌 것처럼 A도 아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걔도 이 용어를 좋아하지 않았다. 끝. 이거는 암기예요. 여기에서 뭔가 이제 구조를 찾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쵸? Not A any more than B. 우리 엄마가 그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케이? 얘도 Native American, 그 흑인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 넘어갑시다. 꼭 부정어 구문이 한 개씩 나오니까 언제 한번 시험 직전에 싹 정리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봅시다. 뭐 여기 무슨 뭐 부정사, 동명사, 조동사, 부정어 구문 있나요? 딱히? 그쵸? 그러면 그냥 이제 밑줄 그어 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가 아니지. 우리가 자연에 대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의 4분의 3은까지가 주어네요. 그쵸? 그리고 동사가 들어온다. 그럼 comes into, 들어온다를 먼저 잡아주고 영어 문장의 성질상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갖다가 주어다 라고 밑줄을 그어주면서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면 되는 거죠. 자, 3/4 4분의 3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죠? 분자가 3이니까 분모에도 s를 꼭 붙여줘야 되죠? 쌤 이거 숫자 하이픈 단위인데 s를 떼야 되지 않습니까는 분수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에다가 단위가 아니고요. 분자 분모 관계입니다. 분자가 2, 3, 4, 5 복수로 빠지면 분모에도 s를 붙여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4분의 3인데 뭐의 4분의 3이냐면 자, 잘 보세요. of 전치사죠. 뒤에 what 들어가 있죠. 요거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겠지. 근데 what 가지고 명사가 될 거면 what 불명사란 말이에요. absorb 뒤에 목적어 빠져 있죠. 내가 흡수했어. 우리가 흡수했어. 뭐라 그럴 거야? 뭐를? 이럴 거 아니에요. 뭐를? 이거는 목적어 안 줬다는 소리예요. 타동사의 능동형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빠지면 불완전한 문장이죠. what 불명사인 척 전치사 of의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 what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는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흡수한 것 in the way of 어떤 방식으로? 정보라는 방식으로. 뭐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정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what we absorb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at 더하기 불완전한 문장 명사인적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정보라는 이제 way, 방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의 4분의 3은 됐어요? 자, 동사를 볼게요. 부분 지금 뭐야? 3/4 4분의 3 분수죠. 이런 분수 of 명사는 뒤에는 명사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부분 of 명사니까 some of 명사, all of 명사, most of 명사, 분수 of 명사 똑같잖아요. 앞에 3가 있다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뭐 복수 주어가 아니라는 거죠. 뒤에 명사의 수를 보셔야 하는데 명사구, 명사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사 취급이라는 거 있죠. 투동사 ing 대뿔, 미안해요. that, what, 이거 기본적으로 명사 단수명사로 봅니다. s가 안 붙어있으면 단수명사로 보는 거예요. 여기 s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잖아. 그럼 당연히 단수 취급해주니까 여기에 comes라는 단수동사 붙는 게 맞다는 거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의 4분의 3.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단수니까 comes 단수동사가 comes into our brains. 우리의 뇌로 들어온다. 뭐를 통해서? 눈을 via, 눈을 통해서. via가 전치사지요. 뭔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항공권 같은 거 살 때 이제 경유 하는 거 사면 싸잖아요. 해가지고 경유 어딘가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via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눈을 통해서 우리의 뇌로 comes into 들어온다.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겠는데 포인트가 몇 가지 딱딱 잡힙니다. 분수 표현 여기 s 붙이는 거 됐어? 명사 완성 that, 완, 왓불 그리고 주어 동사 수일치 여기 s 붙이는 거 그쵸? 여기 s 붙이는 거 여기 왓 들어가는 거 여기 s 붙이는 거 그리고 via라는 전치사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묻고 있는 영어 문장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긴데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1, 2, 3번에서 되게 이제 많이 고생을 했는데 답은 4번 너무 좀 허무하게 나오죠? 많은 number of예요. the number of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 문제를 풀 때 보기를 4번부터 보는 습관이 있다면 되게 쉽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1번부터 내려왔으면 내려오다가 멘탈 한번 깨졌겠죠.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1번부터 보는 게 좋아요? 4번부터 보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하세요.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이제 이게 수량 표현인데 number of는 뒤에 복수명사 더하기 복수 동사가 되면서 이게 많은 거죠. 그래서 the number of가 아니라 a number of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the number of로 간다면 이거는 뒤에 복수 명사에다가 단수 동사지요. 그러면서 해석이 누구누구의 수라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에서는 많은 a number of라고 써놨는데 밑에 있는 거는 the, 의사들의 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the를 어로 바꿔주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로 바꿔주면 의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study hard,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끊고 in order, 대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주어가 동사하도록이니까 그들이 keep abreast with이 keep abreast of가요. keep up with 이라는 수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잡을 수 있기 위해서 뭐를? the latest development in medicine. 의료계의 모든 최신의 어떤 development,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쵸? in order 대시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고요. keep abreast of가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두 개 붙여주시면은 이 정도의 어순이란다. 그 이제 뉘앙스는 영작은 이제 충분히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됐죠? 네. 어렵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12번은 allegiance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 좀 공부를 이렇게 충분히 안 하신 분들은 약간 충분히 하신 분들도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충성심이죠? 충성심. 그리고 참고로 그 allegiance 앞에 있는 Spanish subject 있죠? subject가 여러분 subject가 이게 기본적으로 코어 뜻이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글쓰기의 대상이 뭐예요? 주제. 학습의 대상이 뭐예요? 과목. 그렇죠? 실험의 대상이 누구예요? 피실험자. 그렇죠? 촬영, 사진 찍는 거의 대상이 뭐예요? 피사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치의 대상이 누구예요? 백성.
다의어 공부하실 때는요. 그 핵심 뜻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캐치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뜻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가장 좋죠. 사실 이거를 외우는 건 힘들지만 요거 공부하는 건 낫거든요. 그래가지고 be subject to라고 하면은 뭔가의 대상이 되다라는 뜻까지 나오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꾸 이제 무슨 뭐 주제 아니면은 과목 이렇게만 보시면은 그 문장 12번 문장 해석이 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살짝 해석을 좀 해보시면 동사가 두 개예요. Spanish conquerors 해가지고 스페인 정복자들은 동사 두 개. intended가 동사 1번. 1번 동그라미. 바로 밑에 end에다가 플러스 해보세요. 병치. 뒤에 expected가 2번. 2번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intend to 동사. 동사할 의도를 가지면서 expect.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자, 어떤 의도를 가졌어? recast A into B. recast는 모르셔도 돼요. turn입니다. change예요. 바꾸다예요. 그러니까 이 토착민들을 Spanish subject, 이게 뭐겠어요? 스페인의 백성들, 스페인 국적의 사람들로 바꿀. recast가 그냥 이제 change거든요. turn. 바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야, 얘네 좀 이렇게 바꾸자, 전환시키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expect A to 동사. 오늘만 세 번째예요. ask A to 동사. 아까 뭐였죠? 뭐 하나 있었죠? require A to 동사였나요? 아이고. 뭐였지? 6번의 제일 위에 require A to 동사. 오형식.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모르면 오형식이 살짝 빈약한 거예요. 5번의 제일 위에 ask A to 동사. A가 동사도록 요청하다. 6번의 제일 위에 require A to 동사. A가 동사도록 요청하다. 그리고 12번의 제일 위에 밑에 줄 expect A to 동사. A가 동사도록 기대하다잖아요. 오케이? 이게 오형식인데 그들이 give allegiance, 충성심을 바치도록 기대하고 예상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해가지고 밑에 이제 보기를 보시면 1번이 분노, 2번이 consolation이 위로죠. comfort. Okay? 3번의 obligation이 의무, 4번의 fidelity가 그 충성심, faith입니다. faith. 해가지고 정답이 4번인데 뭐 이렇게 만만치 않죠? 밑에 있는 보기는 그냥 그런데 그 표제요. 준 거. allegiance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됐어? 13번 쉽죠? 그쵸? 자, 첫 번째 문장만 살짝 해석해 보시면요. 헬리콥터가 주어고요. piloted by a woman. 이게 piloted, PP, 뒤에서 앞에는 헬리콥터 꾸며주고 있어요. 파일럿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비행하다, 조종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어떤 여성에 의해서 조종된 헬리콥터 한 대가 까지가 주어. 동사 두 개입니다. lifted, 1번 동사, 1번 동그라미. 밑에 줄 끝에 end에다가 플러스 병치 매겨서 flew him out. flew 2번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lifted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flew가 이제 fly의 과거 시제죠. 이렇게 들고 날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이를 들어 올린 거야? 위에서 두 번째 줄 rooftop 꼭대기 of the something prison. 그러니까 이렇게 교도소 꼭대기에서 헬기 가지고 얘를 갖다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딱 이렇게 빼낸 거예요. 그럼 얘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죄수겠죠. 이런 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답 3번 prison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번의 janitor 알아주세요. 수위. 경비 아저씨예요. 오케이? 괜찮죠? 자, 1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그 위에 본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sea water 속에 있는 그 salt, 그 소금기 염분 농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1번은 막 deep 얘기하고 있고 2번은 runoff 이야기하고 있고 4번에 temperature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좀 오답이 쉽다는 거죠. 해가지고 3번이 정답 salt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거랑 좀 관련 없이 그냥 본문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문장은 최소한 소재에서부터 최대한 주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유형에 상관없이 유형을 막론하고 첫 번째 문장은 잘 읽으셔야 돼요. 심지어 저는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첫 번째 문장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서라도 서포트를 해주라고 이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물어봐도 시험장 가서 첫 문장에 읽히면 그 지문의 답이 보인대요. 근데 아무리 좀 쉬운 내용이어도 첫 번째 문장이 잘 처리가 안 되면 계속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이렇게 시간 쓰고 틀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만큼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한번 읽어볼게요. 14번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당연하겠지만 주어 동사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어가 짧게, 동사가 짧게가 아니라 이렇게 길고 길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자는 거죠. 자, 동사 먼저 찾아볼게요. 왜? 동사 찾으면 앞에 있는 게 주어로 그냥 지정이 돼버려요. 동사 찾는 게 좋습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그쵸. is accounted for. 자, 보세요. account for 이라는 수거가 있어요. 뜻이 두 개예요. 뒤에 만약에 숫자가 들어간다면 이 숫자를 차지하답니다. 그렇지요? 숫자라는 거는 보통 이제 퍼센트나 아니면 분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일반 명사가 들어간다면 명사를 설명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 서울시에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 account for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거란 말이에요. 자, 수동태 만들어 볼게요. 기억하세요. 1번 목적어 뺍니다. 2번 동사에 BPP 붙이세요. 3번 해석을 뭐뭐 되다, 뭐뭐 해지다, 뭐뭐 받다, 당하다, 돼, 지, 받, 당 중에 가장 적당한 걸로 바꿔주세요. 차지, 되다, 설명, 되다 하면은 be accounted for. 뒤에 명사가 없으면서 뭔가가 차지된다는 느낌이 그냥 살겠죠. 이게 전치사 뒤에 원래 명사 온 게 맞거든요. 근데 수동태 뒤에서는 명사를 뺀 대신에 BPP를 붙여주는 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없는 게 어색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대표적인 게 run over 명사면 명사를 차로 치다잖아요. 근데 명사 빼고 BPP 하면은 치이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he was run over. 뒤에 명사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명사를 빼는 대신에 BPP를 줬기 때문이에요. 영어에선 give and take예요. 목적어 뺐으면 주는 게 BPP. 이게 수동태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데. 자, 동사가 be accounted for. 그래서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by salt. 누구에 의해서? 소금에 의해서. 그러니까 for 뒤에 by가 바로 나오니까 상당히 이상할 거예요. 야,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지 어떻게 또 전치사 뒤에 또 전치사가 나오지? 이럴 때는 수거, account for의 어떤 그 수동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is accounted가 아니라 is accounted for까지 쳐주시고 by salt를 괄호로 묶어주셔야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수거의 수동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얼만큼이 소금에 의해서 차지가 되고 있냐면 주어를 읽어볼게요. 자, about, 뭐뭐에 대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숫자 앞에 about 들어가 있잖아요. 대략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부사예요.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니 주어 자리에 어떻게 전치사가 들어가냐. 주어 자리인데 어떻게 전치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전치사가 아니죠. 숫자 앞에 있는 about은 부사입니다. 대략. 그래서 대략 3% of the weight of seawater. 이게 이제 주어예요. 대략 3%예요. 누구의 3%야? Of the weight of seawater. 바닷물 무게의 대략 3%는 누구 거래? 소금 거래요. 그러니까 바닷물 농도가 3%다. 약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동사의 수 좀 보세요. is, 단수입니다.
걔 누가 만들어줬죠? 3% 부분 of 명사 weight예요. weight가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is라고 들어가 있는 거고 만약에 weight s가 붙었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불가사 명사다 보니까 만약에 weight 자리에 s가 붙은 명사가 들어가 있다. 그거는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뒤에가 are 복수 처리가 되어야 했을 거예요. 부분 of 명사의 주어 표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뒤에 볼게요. 어쨌든 바닷물의 3%는 소금이다. 뒷문장. The salt content of the ocean. content가 이렇게 내용이란 뜻도 있고요. 함유량이란 뜻도 있죠. 그리고 content가 형용사로는 만족한 거예요. I am content with 하면은 그때는 I am satisfied with이에요. 나는 만족한다. 약간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소금 함유량이에요. 오션에서의 소금 함유량은 동사 is being added. 진행 시제가 수동태죠. BPP.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대요. by 누구에 의해서? runoff가 그냥 이렇게 표층수? 그러니까 이렇게 땅 위에서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salt가 추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표층수에 의해서. 하지만 it is not increasing. 이 소금의 함유량,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데요. 이상하잖아요. 소금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농도가 안 높아진대. 됐어요? 뒷문장. Yet, 하지만 salt가 소금이 cannot leave the sea. 오케이? 이 바다를 떠날 수도 없대. by evaporation. 증발을 통해서 바다를 떠날 수도 없는데 because 왜? water vapor 수증기죠? 수증기가 leave behind 남겨두기 때문이래요. 뭐를? 소금을. 물이 이렇게 증발하는 거지 소금, 염분이 증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봐봐. 바닷물의 3%가 소금이고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대요. 근데 증발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건 없다라는 시츄에이션까지 줬습니다. 오케이? So, 자, 그래서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it was a mystery. 이게 되게 미스테리였다는 거야. 그쵸? as to, 동그라미. 여러분, as to는 about이죠. 독해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as to 하면은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게 미스테리였다는 거야. about, 왜, 뭐에 대해서? about, as to가 about이죠. as 나와 있으면 무조건 about으로 치환을 시킨 다음에 읽으세요. 그럼 봐봐. about이라는 명사가 전치사가 나왔어요. 뒤에 명사 필요하죠. 그죠? 거기 why가 우리 1번 할 때 있었던 the reason why예요. the reason why에서 the reason만 남겨도 되고 y만 남겨도 된다 그랬지. 이게 의주동 그 y만 남은 형태를 갖다가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y부터 문장 끝까지가 한 덩어리의 명사 취급이 되면서 전치사 about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문법 문제였다면은 뒤에 the sea 주어, should 동사, 주어 동사 어순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오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Why should the sea 해가지고 나온다면 그거는 오답 처리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뭐가? 자, 3%인데 추가는 돼. 빠져나가는 건 없어. 근데도 블랭크한 거. 근데도 왜 블랭크한가? 이게 미스테리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농도, 염분 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 3번이죠. Okay? Why the sea should have so little salt in it. 계속 3%에다가 추가가 되고 있고 빠져나가는 건 없는데 왜 아직도 바다의 염분량은 3%밖에 안 되는가? 왜 염분이 그렇게 little,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는가? 이게 미스테리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실 되게 쉬운 지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기가 너무 순하죠. 계속 소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1, 2, 4번은 완전히 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답 찾기는 쉬웠을 거예요. 지문 분석 조금만 해보세요. 넘어갑시다. 자, 15번 해볼게요. 뭐 브레인스토밍 이야기인데
봅시다. 뭐 빈칸은 그 빈칸이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쵸? 근데 빈칸이 이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 라고 한다면 확률상 첫 번째 문장과 바로 앞 문장을 읽어보시면 가운데 역접 however가 없는 이상 보통은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대충 읽었는데 15번 답이 안 나온다. 나는 이거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내가 답이 도대체 왜 1번인지 모르겠다? 그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withhold 있습니다. withhold이라는 동사 보이실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100% 다 읽어도 withhold라는 동사 뜻 모르면 이거 답 안 나와요. withhold 무슨 뜻이에요? 보류하다. 보류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으로 미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1번인 게 이런 막 2번, 3번 이런 거 찍으시더라고. 브레인스토밍이 좋은 거구나. 3번인갑다. 사람들이 좋은 거니까 많이 쓰겠지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정답은 정확하게 1번이에요. 왜? 빈칸 바로 앞 문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바로 앞 문장 볼게요. 상당히 긴데 in order to로 시작하죠. 읽어보겠습니다. in order to 동사하기 위해서 come up with, 생각해내는 거죠. better solutions, 더 좋은 해결책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okay? that go beyond routine thought patterns, 뒤에서 앞에는 솔루션 꾸며주고 있는 건데 그냥 건너뛸게요. better solution이 뭔지 어렵진 않으니까. okay? 그래서 in order to가 thought patterns, 뒤에서 한번 끊깁니다. okay? 그러니까 더 좋은 해결책을 고안해내기 위해서 끊고 it 가주어예요.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야. 주제문이죠. 그쵸?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럴 필요가 있는 게 두 가지예요. to remain 1번 동그라미 밑에 줄 and 플러스 병치시키시고 withhold 2번 동그라미 동사원형 병치죠? 더 좋은 해결책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remain open,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to all possibilities, 모든 선택지에,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놓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withhold, 보류시키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뭐를? analysis, 분석과 judgment, 판단을 during, 뭐 하는 동안? brainstorming 하는 동안. 답 나오죠. 1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고 섣불리 판단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야. brainstorming 하는 동안에는. 자, 1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analysis나 judgment나 evaluation이나 똑같죠. 분석, 판단, 평가, 뭐가 달라?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analysis and judgment, 이게 1번에서 evaluation으로 paraphrasing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석, 평가는 should wait, 기다려야 한다. 지금 당장 하면 안 된다. until, 뭐 할 때까지, session, 한 순환이죠. brainstorming 한 순환이 over,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까 바로 앞 문장을 사실은 똑같이 써놨습니다. 그죠? 판단을 보류시켜야 한다는 것은 판단이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앞에 therefore 이라는 접속사까지 있기 때문에 앞뒤가 인과관계가 확 맞아떨어져요. 3번보다 1번이 훨씬 더 답에 근접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빈칸이 제일 마지막에 있으면 이거 주제 찾기라고 놓고 풀거든요. 저도 풀 거 아니에요. 뭐 답지 보고 체크해서 들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주제 찾기야 라고 이제 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에 봤더니 it is necessary가 이제 그 주제문인 거예요. 주제문끼리 통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특히 그 주제문이 이 빈칸 바로 앞 문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서로 연관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앞에 안 읽고 이 문장만 읽고 그렇다면 이게 가장 이렇게 적합하겠네? 해가지고 1번 찾은 거예요. 오케이? 물론 다 읽는 게 가장 좋지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답을 찾아야 된다 할 때 약간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괜찮죠? 실제로 빈칸 찾기의 50%는 주제 찾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빈칸 문제 있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주제 찾기인가 아닌가. 근데 빈칸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빠져 있으면은 주제 찾기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 출제 포인트라는 게 있으니까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음부터는 빈칸 문제가 있으면은 딱 먼저 생각하실 게, 야, 이게 사실 주제 찾기인지 아닌지예요. 만약에 주제 찾기로 빠진다면 이게 훨씬 더 답 찾기가 쉬워지는 거죠. 넘어갈게요. 16번. 자, however. 여러분 보세요. 16번과 같은 유형 우리가 문장 삽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다시. 독해가 10문제인데, 기본 유형이 주제, 빈칸, 일치입니다. 여기에다가 응용 유형이 삽입, 삭제, 나열, 요약문 완성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말하자면 15번 같은 게 삽입이고요. 아, 미안해. 16번 같은 게 삽입이고요. 17번 같은 게 나열인 건데 둘 다 여러분이 되게 이제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그냥 어떻게 풀지? 바로 이제 머리부터 들이밀지 마시고 이제 전략을 좀 짜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는 게 좋을 것인가. 근데 삽입 유형 중에서도요. 이렇게 however 주어진 문장이 역접으로 시작하는 케이스는 이거 무조건 빠르게 맞추셔야 돼요. 이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삽입 유형인데 주어진 문장에 however과 같은 역접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100타 빠르게 맞추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에는 however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그러나 역접이란 말이야. 1번 앞과 뒤를 확인했을 때 이게 확 뒤집혀야 됩니다. 앞에 무슨 뭐 천사가 있었으면 뒤에 악마가 있어야 되고 앞에 뭔가 이렇게 뭐 사과를 좋게 표현했으면 뒤에는 사과를 나쁘게 표현해야 되고 앞에 산이 있으면 뒤에는 바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장을 읽어서 어디에다가 넣을까? 물론 전공법도 좋겠지만 1번 앞뒤 확인하시고 2번 앞뒤 확인하시고 3번 앞뒤 확인하시고 4번 앞뒤를 확인하셔서 최대한 좀 갈라지는 거 최대한 이질적인 것 찾으시면은 좀 시간을 절약하면서 5점을 확실하게 챙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만약에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나는 뭐 영어에 자신 있다 하시면 그냥 다 읽고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거 안전하게 5점 확보해 갈 수 있으니까 좋죠. 비 오나요? 비 온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안 들리나요? 아니 비 온 소리 들리는데 안 들려요? 환청이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자 어쨌든 진짜 안 들려요? 아니야. 좀 이따 봅시다. 자 어쨌든 그럼 16번 봅시다. 자 뭐 주어진 문장을 읽는 것도 좋죠. 네, 1번 앞뒤, 2번 앞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1번 앞에 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미테이션 좋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라는 게 바로 앞에 엑셀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imitation이 great 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emulation도 모방인데 모방에는 power,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지? 자 1번 뒤에 볼게요. 바로 밑에 줄 보세요. You learn, 너 배워서 improve 이렇게 더 좋아진대요. 가운데 however 못 들어가겠죠? 자 2번 앞에 볼게요. 2번 앞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imitation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었죠. 이번 뒤에 볼게요. You break from imitation. 너 imitation, 모방하는 걸 break, 깨고 나온대요. 정답 2번이죠. 아니 봐봐. 이번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야, imitation 좋아. emulation, imitation도 나름대로 힘이 있어. 모방하는 것 그 자체에 힘이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바로 뒤에 보세요. The moment, the minute. 어떤 순간 you break from imitation. 네가 맨날 모방하던 이거를 네가 깨고 나오는 순간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imitation이 나쁘니까 벗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 however를 2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장 읽어보시면요. 아니 그 however 문장 읽어보시면요. The downside. 단점이에요. 하락세. Of imitation. 모방의 하락세는 컴마 건너뛸게요. 단점은 is that 뭐냐면은 it cannot be innovative. 이게 이제 되게 혁신적일 수가 없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모방 되게 좋은데 나름대로 한계점이 있어. 다운사이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창의적이긴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 뒤에 보시면은 네가 이미테이션을 깨고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하니까 정답이 2번이 맞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17번. 저는 사실 이런 거 그냥 눈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독해 능력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너 눈치 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탈출 게임이라고 한때 되게 유행했던 게 있는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탈출 게임이라는 게 해보면 다 그렇죠. 힌트가 하나야. 그 하나를 찾으면 이렇게 풀러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거를 못 찾으면 그냥 계속 헤매다가 막 이렇게 시간 가가지고 막 나중에 꺼내달라고 막 울고 이런 거거든요. 저도 안 해봤는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봤어. 그치? 되게 이제 사소한 막 이렇게 되게 작은 하나를 갖다가 발견하느냐 그 눈썰미가 있느냐 없느냐더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밑에 있는 응용 유형은 기본적인 독해력에다가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경험치겠죠?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런 이제 좀 경험치 레벨업 될 수 있으면 경험치가 있는 약간 이런 걸 물어보는 걸 텐데. 자 17번 물론 다 읽어가지고 푸는 것도 괜찮죠. 그게 정석이지요. 그죠? 근데 봅시다. 주어진 문장 읽어볼게요. thunderstorm이라는 게 common, 흔하대요. 뒤에 보시면 그냥 미국 전역에서 흔하답니다. 그렇구나. 뒷문장. updraft. 업드래프트 이거 여러분 독해 중에 꽤 나와가지고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상승 기류입니다. 이렇게 휙 올라가는 거. 하락, 상승. warm air. 그러니까 뜨거운 상승 기류는요. set off. 여러분 SAT set 들어가 있으면은 설치하다 아니면 시작하다 둘 중에 한 개로 읽으시면 돼요. 뒤에 off가 들어가든 out이 들어가든 뭐 in이 들어가든 설치하다 또는 출발시키다 시작하다 둘 중에 한 개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치하다 아니겠죠? 이러한 storm, 이런 이제 그 스톰을 태풍을 이제 시작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기류죠. 난기류란다. 뜨거운 공기의 상승 기류죠.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 아지랑이 피우듯이. 그치? 그게 태풍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눈치 싸움 들어갈게요. A번 있죠? 뭐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면 빨리 찍는 거고 이거를 못 찾아내면 시간 쓴 다음에 맞거나 틀리거나 하는 거예요. A번의 눈치 누가 주고 있어요? This 체크해보세요. 제일 앞에. 보세요. 여러분 요 유형에서 this가 남아있으면은 이 this가 지칭하는 것이 바로 앞문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앞문장 아니고 세 번째 앞문장 아니고 바로 앞문장. 이거 기억해 두시면 문제 꽤 많이 풀립니다. 눈치 싸움이지. 그러니까 this를 가지고 this가 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랑 그냥 this more buoyant. 야, buoyant가 뭐지? 이거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하세요. 게임도 이렇게 경험치가 쌓여야 레벨업을 하는 거니까 경력자 우대를 괜히 해준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치 그냥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이러한 the buoyant. buoyant가 부력이 있는, 둥둥 뜨는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더 부력이 있는 공기는 하면 이제 뭐 할 거예요? B번의
마지막 문장과 C번의 마지막 문장을 확인을 하셔서 오케이? 무형태어가 어디 나와 있는지 그거를 찾을 준비를 하셔야죠. 왼손으로 A번의 this를 붙잡으시고 자, A번의 this, more 부형태어가 B번 제일 마지막에 more 부형태 이거랑 이제 이어지게 되겠지. 그럼 여러분 B번 바로 뒤에 A가 붙어야 this가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B, A 찾아보세요.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죠. 정답 2번. 끝. 응?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 아니잖아. 객관식의 어떤 그 이점 내지는 허점 이걸 갖다가 이제 응용할 줄 아셔야지. 근데 힌트를 보통 한 개만 주진 않거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누구 있어요? 자, B번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푸냐면은 주어진 문장은 잘 읽어요. 그다음에 A번의 첫 문장, B번의 첫 문장, C번의 첫 번째 문장 위주로 읽습니다. 물론 이런 힌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다 읽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힌트가 있으면 좀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고 싶잖아. B번의 첫 번째 문장 보세요. On updraft가 상승 기류가 may start over ground. 이렇게 ground 위에서 시작을 한대요. 어디 내용이랑 똑같아요? 주어진 내용,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랑 똑같아요. updraft, set off랑 updraft가 시작한다 이거랑 B번의 on updraft, may start 똑같잖아. 이렇게 ABC 나열하는 문장에서는 나열하는 이런 유형에서는 똑같은 내용은 최대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B번이 주어진 문장 바로 뒤로 올라붙으면서 B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힌트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 setup랑 start가 똑같은 거 알아? 를 물어보는 그 의도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지. 기억하세요. 딴 데서 말고 나열. 이 ABC 나열에서는 좀 비슷한 내용은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요. 자, C번 볼게요. 이 draft가, 이 기류가 may turn 어떻게 변해요? upward.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대요. again. 다시 again이죠. 그럼 어떻게 했어? 봐봐. 주어진 문장에 updraft, 상승 기류가 있다 그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대요. 그럼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떨어지는 게 필요해요.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요? 아니면은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A번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downward가 있잖아. up이었다가 다운이 들어가줘야 up again이 말이 되죠. again이 나름대로 힌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번 앞에 A번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again이라는 부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제 좀 눈치라는 게 생기면은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처음 풀어보거나 아니면 연습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거를 발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어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18번은 그치? 18번은 아셔야죠? 네. 우리 뭐 비난하다, 뭐 칭찬하다 이거 동의어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8번은 reproach죠. 그쵸? 1번의 approbation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승인, 칭찬이라는 건데 이것도 있고 이게 approbate라는 동사도 있거든요. 둘 다 승인하다, 인정하다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명사가 approbation인데 제가 봤을 때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2번의 prohibition은 아시죠? 금지나 제재. 3번의 tolerance 아시죠? 이거 이제 이렇게 참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reproach나 reprimand나 또 뭐 있어요? rebuke나 reprove. 싹 다 어때요? 좀 혼내다, 비난하다, 꾸짖다,
질책하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다 그거의 동의어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re 계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re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반환하는 거예요. 취소하거나 어쨌든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 admonish 요거도 이제 꾸짖는 거고 한 개만 더 scored 까지 제가 무슨 막 criticize 이런 것들은 안 적어도 되잖아요. 수거 한 개만 해볼까요? call off, call down 요것도 꾸짖다죠. 그쵸? 이 정도 reprove reprove는 조금 어렵긴 한데 나머지 이제 reproach, reprimand, rebuke 그리고 admonish, card 그리고 call down 이런 것들은 굉장히 되게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니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여러분이 단어를 갖다가 많이 쌓은 다음에는 좀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가지고 보는 게 좋죠? 해서 정답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9번. 문장이 영어로 나와 있는데 뭐 그냥 correct, 일치하는 문장 찾으라는 이야기죠. 일치하는 문장을 찾아라 라는 뉘앙스인데 자 봅시다. 여러분 문장이 지문이 이 위에 있는 지문이 뭐 짧긴 한데 이게 여러분 2등분이 됩니다. 2등분이 돼요. 어디에서 한번 끊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However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however 요 이제 접속사를 통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돼요. 오케이? 자 전반부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problem이죠. 첫 번째 줄 보시면은 warming 그 온난화. 세 번째 줄에 drought 가뭄 flood 이거는 홍수. 그리고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increasing problem이라고 해가지고 이 greenhouse effect가 어떤 좀 부작용, 나쁜 피해를 끼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 however 뒤에 보시면 benefit 나옵니다. benefit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나름대로의 benefit도 있다. 두 가지 계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눈치챌 수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1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보기 해석을 좀 해봅시다. The climate, 기후 of northern part of the world. 이게 이제 그 북반구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northern part니까 이 북쪽의 기후는 어떨 거래요? will be unaffected 해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랍니다. 이런 얘기 있나요? 약간 그 핵심어가 키워드가 northern 해가지고 그 북쪽이죠. 그거를 좀 찾아보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찾아보시면 밑에서 6번째 줄 northern이라는 게 한 개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읽어보시면은 홋카이도를 설명하면서 Northern Island of Japan 그러니까 일본의 북쪽 섬인 홋카이도가 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본의 내용과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북쪽 섬인 홋카이도가 뭔가 이제 베네핏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지 1번처럼 이제 세계의 북반구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1번 X고요. 자, 2번. 2번 어때요? 해석을 해보시면은 pasture land. pasture가 그 목초지예요. 초원. 목초지 땅이 will increase. 증가할 거래요. in area. 면에서. 그러니까 목초지의 면적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pasture. 이게 키워드겠죠? 찾아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 문장 읽어볼게요. 자, 밑에 세 번째 줄. 아일랜드랑 핀란드에서. 이렇게 제한이 걸리잖아. 근데 이걸 되게 이제 보편적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아일랜드랑 핀란드인데 랜드, 땅이에요. fit, 형용사죠. 적합한. 근데 잘 보세요.
형용사가 만약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 형용사는 여기다가 해볼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형용사 뒤에 명사가 없다. 보시면 for 해가지고 전치사가 나오는 거지 명사가 안 나오잖아요. 자, 형용사 뒤에 명사가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앞에 있는 거지. 괄호 묶어가지고 당겨주시면 돼요. 잘 생각하세요. 형용사 뒤에 명사가 없다? 뒤에 없으면 앞에 있는 거고 앞에 없으면 뒤에 있는 거예요. 영어는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앞뒤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분석할 때. 그래서 fit for pasture 괄호로 묶어서 뒤에서 앞에 있는 land 꾸며줄게요. 그러니까 땅인데 목초지에 적합한 땅이 증가할 수 있다. 얼만큼? 50%까지.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일랜드와 핀란드에서 목초지에 적합한 땅이 증가할 수도 있다예요. 목초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목초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의 땅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가 2번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증가할 것이다. 목초지가 증가할 것이다. 살짝 어폐가 있습니다. 오케이? 야,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할 수도 있겠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2번처럼 되게 애매한 보기를 주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3번 들어가 볼게요. 이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거래요. 어디에? On certain areas of the world 해가지고 어떤 지구의 특정 지역에는 이점을 줄 수도 있다가 주제지요. 사실은. 정답 3번입니다. However 뒤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4번 Japan, 일본은 will increase its rice production. 쌀 생산량을 증가시킬 거래요. 숫자 forward면 몇 배예요? 몇 배. 그래서 forward면 4배입니다. 4배 정도 그 어떤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핵심어가 forward니까 그거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있죠? forward. 핵심어 찾아주면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문장 읽어보시면은 재팬에서 쌀 생산량이 4배나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본에 있는 섬 하나인 홋카이도에서 그럴 거라는 거예요. 홋카이도 얘기입니다. 홋카이도에서 그럴 거란 이야기를 일본에서는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거죠. 그쵸? 얘기하면 안 돼요. 오케이? 만약에 4번에 Japan이 아니라 An island in Japan. 일본의 어떤 섬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냥 홋카이도라는 지명을 줬으면 4번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일본의 어떤 섬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일본의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어폐가 생기는 겁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자, 20번 볼게요. 질문이 main idea 해가지고 주제가 뭐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쵸? 자, 주제문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자, 위에서 6번째 줄 제일 앞에 위에서 6번째 줄 가장 앞에 Some say that. Some 동그라미 하세요. Some. 되게 중요한 거예요. Some. 자, 똑같은 표시를 어디다 가셔야 돼요? 밑에서 5번째 줄 저 끝에 보시면 others 나옵니다. others. Some and others 구조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쓰는 거예요? Some.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좋아한다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others. 다른 사람들은 영어를 싫어한다예요. Some and others라고 표현할 때는 의견의 대립이나 대조입니다. 의견의 대립이나 대조예요.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균형 있는 척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some and others 구조고 이거 이제 그 주제 찾기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이제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편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다. 요거를 주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정답이 1번이죠. Opinions are divided. 의견이 달라지고 있다
라고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문이 쉬운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장 몇 가지만 좀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자, 문법 시간에 배우는데 여러분 involve 능동형일 때 목적어 달리겠죠? 이거랑 be involved in 명사는 해석이 달라야 돼요. 이거는 명사를 포함 내지는 수반하다고요. 그러니까 include에 가깝고요. 이게 명사에 연루되다죠. 그래서 involve는 대표적으로 능동형일 때랑 수동형일 때가 의미가 달라진 애들이거든요.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능동형일 때랑 수동형일 때가 의미가 다른 애들인데 능동형으로 쓰였을 때도 연루되다 라고 읽으면 그게 약간 해석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20번의 첫 번째 문장 Some forms of art 예술의 어떤 형태는 involve 포함한다예요. 연루되다 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자, 뭘 포함하는 거죠? Creating an emotional reaction 감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까지가 예술의 범주래요. 됐죠? 끊고 regardless of 뭐랑 상관없이 the popularity 인기라는 뜻도 있겠지만 대중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중성 of that feeling 그 감정이, 그 반응이 얼마나 대중적인지에 상관없이 그쵸? 얼마나 흔한지에 상관없이 그 감정을 어떤 감정이라도 끌어내는 것이 예술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남들은 저 영화를 보고 다 웃는데 나 혼자 울고 있는 거야. 그럼 내 감정의 popularity는 떨어지는 거겠지만 대중성은 떨어지는 거겠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예술의 한 범주라는 거죠. 그죠? 어려워요. 뒷문장 볼게요. 동사가 뒷문장이 어려운데 동사가 위에서 네 번째 줄 could be considered입니다. 뒤에 as 생략되어 있어요. consider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뒤에 명사가 있어도 수동일 수 있는데 왜? be considered 뒤에 as가 생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consider는 이제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 태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주어가 어떻게 잡히냐면요. could be considered 앞에가 싹 다 주어인데 주어가 to censure something이에요. to censure something 부정사 주어예요. censure가 뭔데? 지웠네.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난하다. 그러니까 뭔가가 뭐겠어요? Some forms of art겠죠. 예술의 한 형태를 to censure, 비난하는 것은 까지가 주어예요. 가운데 before부터 밑에 줄 could be 앞에는 or not까지 종속절로 괄호 잡아줄게요. 뭐 하기 이전에 the public, 여론이죠. 대중이죠. 대중들이 can decide, 판단하기 이전에 뭐를 판단하는 거예요? whether부터 or not까지 한 덩어리의 명사죠. 뭐뭐인지 아닌지의 여부. 그들이 이 예술을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의 여부를 대중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이전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censure,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래서 평론가들 많이 하는 거잖아. 그치? 시사회장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은 could be considered as 뭘로 간주될 수 있어요? violation of rights. 권리의 침해일 수 있다. 뒷문장 the views 관점이에요. regarding, as to, about 다 똑같은 거예요. 뭐에 대한 관점이냐면 특정 영화, 그러니까 forms of art의 예시겠죠? 어떤 특정한 영화에 관련된
관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예술에 대한 관점, 어떤 영화에 대한 관점은 are clearly divided. 분명히 구분된다. 똑같은 영화인데 호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가 are divided예요. 관점이 통합된 게 아니라 갈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르다는 이야기고. 어떻게 다른지 some say that. 이거는 구려. Others say that. 이거는 걸작이야. 두 가지 상반된 그 어떤 반응을 갖다가 some and others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 정답은 1번이라는 거죠. 됐죠? 그 두 번째 문장이 상당히 어렵네요. To censure. 쉽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고 whether가 decide의 목적어고 영어에서는 그 명사 덩어리를 잘 잡을 줄 아시는 게 구문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죠? 자, 됐습니다. 해서 정답이 1번이에요. 2번은 20번의 2번은 예술의 어떤 형태는 freedom of expression을 violate, 위반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자, 3번 보시면은 일반 대중은 동사하도록 기대되면 안 된다는 건데 to watch obscene movies. obscene이 뭐예요? B씬이에요. B씬, B급씬이야. 외설적인. 되게 문란한 영화를 보도록 기대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평가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좋은 쪽이나 나쁜 쪽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두 개를 갖다가 some and others 같이 받아줘야지. 지금 마이너스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3번. Some movies are forms of art. 여러분, 영화는 첫 번째 줄에서 many forms of art. 예술의 한 형태에 대한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제 찾기를 할 때 지문에 예시가 있다면 그 예시가 보기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movie가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movie에 관련된 이야기 같겠지만, 그죠? movie에 관련된 이야기 같겠지만, movie는 사실은 첫 번째 문장에 many forms of art, forms of art의 그냥 한 예시일 뿐이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그 주제까지 섞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개예요. 예시가 주제에 섞이면 안 된다. 예시가 주제에 섞여선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주제 찾기의 선지들 만들 때 정답은 정해져 있고 오답을 만드는 거거든요. 오답을 만들어낼 때 그 예시에 그 포함된 소지를 한 개 섞어가지고 이거 주제인 척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만든다는 건데 4번이 딱 그 형태죠. 그죠? 4번을 갖다가 답이 아니라고 제낄 줄 아셔야 되겠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시간 했죠? 한 2시간 했나요? 자, 이렇게 해서 1회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